다음은 이 주주 행동주의 하니까 대표적으로 칼 아이칸하고 엘리엇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이 주주 행동주의 타겟이 된 세 개의 국내 대기업 KTNG, 뭐 삼성전자, 현대차의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버넌스 얘기할 때 거버넌스를 가장 적극적으로 강요 내지 그 압박을 가하는 게 행동주의적 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비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은 뭐 운이 좋았든지 하여간 어쨌든 간에 카라이칸, 그러니까 월가의 가장 뛰어난 행동주의적 펀드인 카라이칸이 2005년에 KTNG를 공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진짜 행동주의의 지존인 엘리엇이 2016년에 삼성전자, 2년 후인 2018년에 현대차 그룹을 공격을 했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 비율을 갖고 이제 시비를 걸었죠. 근데 이제 우리 그 투자가들이나 언론은 뭐 작년에도 우리나라 상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다 외국 기업한테 넘어간다.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한다. 근데 뭐 진짜 엉터리 그 발언인데, 우리 행동주의적 펀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 행동주의적 펀드들이 타겟하는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는 펀더멘털이 우수해야 돼요. 영업 능력, 비즈니스 모델, 이익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최고의 펀더멘털이 우수한 회사여야 하는데, 하지만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거나 그 시장이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주가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다른 그 업종 내 다른 그 업체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실제 외국의 그 큰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한국에서 공격할 만한 회사는 전체 상장사의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러한 세 가지 조합, 펀더멘털이 극히 우수하고 거버넌스의 문제가 좀 있고 경영진이 시장의 신뢰에 이르러서 주가가 많이 저평가된 데만 타겟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회사가 엄청나게 국제적인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회사거나 독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KTNG나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이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돼 있고, 나머지 뭐 95% 기업은 외국의 그 행동주의적 펀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주주 행동주의의 지존이라고 말씀하신 엘리엇의 창업자 이 폴 싱어, 이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헤지펀드들은 엄청나게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냉정해야 되고 그 승부 분석이 있어야 돼요. 돈에 대한 그 집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많은 성공한 사람은 헤지펀드가 유태인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 행동주의적 펀드는 이 중에 독사 중에도 독사여서 거의 다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 아이칸도 유태인이고, 데이비드 아이언홀이라는 사람도 유태인이고, 제가 말씀드릴 그 엘리엇을 창업한 폴 싱어도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 잡지 포츠는 이제 폴 싱어를 가리켜서 헤지 펀드 업계에서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그 터프한, 그러니까 진짜 좀 무서운 사나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원래 변호사였어요.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선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자기 헤지펀드를 만들었는데, 저평가된 주식도 사지만 아주 그 가격이 헐값인 그 채권, 국채나 그 회사채도 사는데, 아르헨티나가 뭐 수십 번 국가 부도가 났죠. 그래서 한동안은 아르헨티나 정부 채권을 사서 10년 동안 국제 재판을 했는데 군함을 압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군함을 압류해서 그 정박을 강제로 시킬 정도로 엄청난 법률적인 지식과 승부근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폴 싱어는 70대 중반이고 개인 자산이 한 5조 원쯤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공식적인 그 펀드 규모는 한 50조 원에서 한 60조 원쯤 돼서 행동주의자 펀드 치고는 가장 큽니다. 근데 여기는 뭐 레버리지를 하니까 실제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얼만큼 잘하냐면 지난 40년 동안 거의 연평균 한 20% 수익률을 냈어요. 근데 모든 포지션을 다 해지를 하고 그 정도를 냈다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통 헤지펀드는 2% 관리 수수료를 받고 그 벌어들인 돈의 20%를 또 갖고 가니까 이 수수료를 빼면 실제 네트 리턴, 순수 그 투자가가 받는 수익률이 연 13%. 근데 손실이 거의 안 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2번 났는데
아시아 금융 위기랑 아. 그 세계 금융 위기 그때도 뭐 한 1, 2% 정도밖에 손실이 안 됐다. 그래서 뭐 엄청난 펀드고 여긴 돈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뭐 돈 주겠다는 사람은 뭐 줄 서 있는데 돈을 안 받고 중요한 것은 개별 포지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성전자건 현대차건 그것을 갖고 있으면 반대편에 시장 리스크나 업종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매도를 쳐서 그게 뭐 한국 주식일 수도 있고 뭐 일본 주식일 수도 있고 뭐 독일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만 주식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이제 뭐 한 50개에서 100개 주식을 보통 그 투자해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뭐 들고 있는 게 없는 걸로 현대차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나갔고 삼성전자는 제가 삼성전자에도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실제 엘리엇이 팔고 나갔는지는 모르는 공식적으로 안 밝히는데 아마 다 정리를 했을 겁니다. 이익을 많이 내고 그래서 엘리엇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하는 회사들 보면 트위터, 뭐 AT&T, 텔레콤 이탈리아, 그다음에 페노드 리카드 이거는 이제 그 음료 회사고 근데 재밌는 거는 손정희 씨가 회장이 운영하는 소프트뱅크를 작년 초에 한 지분을 한 2, 3% 정도 매집해서 한 3조 원 투자했나. 그래서 왜냐하면 손정희 씨가 그 IT 그 벤처계의 거물이지만 또 거버넌스가 엉망이에요. 본인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좋은 자산은 많이 갖고 있고 거버넌스 엉망이고 특히 이사회가 엉망이니까 엘리엇이 꽉 움켜잡고 아주 흔들어 댔죠. 그래서 유휴 자산을 매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현금이 이제 생기면 그 돈 갖고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이사회를 긍정적으로 개편을 해라. 그러니까 실제 삼성전자, 현대차에 요구한 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한 전략이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의 그 기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게. 그래서 소프트뱅크 주가가 한동안 되게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 걸리면 그 소나기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예. 행동주의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되는데 펀더멘털도 워낙 탄탄한 회사니까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연초에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쓸 때 요 챕터를 하나 쓸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엘리엇이 어떤 회사 지분을 매입하면 이제 그게 공개적으로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24시간 내에 그 지분을 사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3개월, 6개월 동안은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따라할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우리 개미 투자가들이 그걸 시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는 책에서는 쓰지는 않았었어요. 예. 근데 그 방법도 뭐 상당히 그 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조선일보 기사를 가져오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가져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공정하게 기사를 전 조선일보 꽤 좋아하는데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들의 뭐 그런 광고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상법 개정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용우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할 때 이제 친구기도 해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그 발제, 제가 주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상법 개정안이 실제 주주의 권리를 그 증진시키고 주권은 기본적으로 그 제대로 좀 그 주주의 권리를 갖춰가는 그런 그 상법안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국내 모든 일간지 경제신문이 엄청나게 이것을 비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다시피 언론이나 그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안이 되면 우리나라 그 대기업 상장회사들은 투기 자본에 휘둘린다. 투기 자본들이 그 이사회를 장악한다. 근데 실제 금년 3월에 주총에서 어떤 회사도 외국 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거나 한 명이라도 사회이사를 선임한 경우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이제 거짓말이었던 거가 드러나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면에 있어서 국내 언론한테 되게 이제 안타까운데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애국이나 뭐 민족, 윤리 이런 걸 갖고 호소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들이 경영을 잘해서 주가 가치를 높게 만들면 절대로 타겟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삼성전자가 타겟이 됐고 2018년에 타겟이 삼성 현대차 그룹이 됐던 건 그 당시에 비슷한 그 미국, 유럽, 독일의 자동차 전자회사 대비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가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은 좋은데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엉망이어서 주가가 저평가받게 됐기 때문에 타겟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를 잘하고 경영을 주주 중심으로 잘하면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가고 어떤 경우에 아까 애플 같이 그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액티비스트 행정주의자 펀드에 대해서 뭐 우려를 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경영진들은 경영을 제대로 하고 주가가 프리미엄, 최소한 제 가치를 받도록 노력을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국내에서 그렇게 대기업들 언론이 발버둥을 쳤지만 실제 행동주의자 펀드들의 타겟이 됐던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KT&G를 보면 행동주의자 펀드의 요구가 수용되고 나서, 물론 그때는 이제 팔이 뒤로 약간 꺾인 그런 상태죠. 그렇지만 그 이후로 주주 가치가 전반적으로 다 개선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펀드들이 요구하는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 유유자산 매각, 그 이사회 개선, 지배구조의 개선은 모든 주주한테 지배주주, 그러니까 컨트롤링하는 대주주, 외국 주주, 소수주주 모두한테 다 윈윈이거든요. 그래서 KT&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이칸 공격을 받고 중장기 그 주주 환원 그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전히 KT&G는 성장성은 거의 없지만 배당 수익률이 한 5, 6% 돼요. 그러니까 훌륭하죠.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주주한테 준다는 게 이제 딱 잡혀 있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보면 그때 공격을 받고 6개월 후인 2017년 4월에 상장 주식 수의 10%에 가까운 그 주식을 전격적으로 소각을 해서 2주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물론 그 이후로 자사주 매입 소각은 안 해서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되게 아쉽고, 현대모비스도 공격을 당하고 나서 새로 선임된 사회이사들이 외국인이었는데 옛날보다 훨씬 좋은, 옛날에는 권력기관 출신들이 많이 앉았는데 훨씬 독립적인 사회이사들이 됐고, 여기도 주주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강압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거버넌스나 개별 기업의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행동주의자 펀드들의 개입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으면 좀 나아진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거버넌스가 좀 개선된 면도 우리나라가 있지만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까먹죠. 옛날 그 타성으로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되게. 이렇게 해서 기업의 주가를 결정짓는 5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찍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생생한 그 뉴스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